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릴 겁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동안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요, 전화하고 유튜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전화 상담 시청은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023772-0269번입니다. 이쪽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거기에 생방송이 나오고 있는 거기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자,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요, 이 설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쉬었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거래일이지만 또 주말 이제 주중으로 본다면 이 주말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죠.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을 받고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0.7%가량 밀렸습니다. 장중에는 1.5%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낙폭을 좀 줄여놨죠.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06%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보다는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쉬었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5거래 정도 미국 증시가 계속 이제 이 거래가 됐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걸 따져본다면 국내 증시는 오히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쉬었던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미국의 금리였습니다. 금리는 결국은 동결됐죠. 이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원달러율은 또 올랐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또 빠졌습니다. 거기에 자, 최근에 이제 AI 쪽의 기술이 미국 쪽이 굉장히 기술이 뛰어났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사업이라고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쉬는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요, 이 생성 AI, 즉 이제 챗 GPT의 이 이제 대항마로서 딥시크라는 이 생성 AI가 출시가 됐는데 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요, 이 투자 금액도 이 챗 GPT보다 5.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금액으로 이 투자를 해서 이제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이 AI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이 있었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국내 증시도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국내 증시에도 이게 만약에 반영됐다면 오늘 물론 하이닉스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여파가 꾸준하게 하락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 다행이라는 거죠, 한편으론. 자,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오늘 이 거래가 된 거예요. 낙폭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그 마감이 된 거고, 코스닥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선 상태에서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이 중국에서 생성 AI 이 개발이 되고 나서 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장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AI에 대한 부분은 정말 최첨단 장비와 최첨단 기술, 이거의 집약체라고 봤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 가성비로도 충분히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알게 되었고, 이게 중국에서 출시가 됐다는 게 사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이쪽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반면에,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저비용 예산으로 또 가능한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 관련 종목들이 또 오르기도 했었어요. 시장은 우리가 쉬기 전과 쉬고 난 다음에 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시장은 이 부분들을 오늘 하루 동안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마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그동안 아마 걱정을 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걱정했던 부분들 오늘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좀 잘 견뎌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국내 증시는 오늘 상대적으로 잘 보낸 겁니다. 다음 주 증시 이번에 리스크 좀 소멸되면서 한번 반등장 기대해 보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상담을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보유 종목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전화 연결이네요. 네, 자, 설 잘 보내셨어요? 네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인가요? 유니셈입니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000원에 10% 정도 되는데요. 4,000원이요? 9,000원. 9,000원에 10%요? 네네. 와, 이거 좀 됐네요. 네네, 작년에 산 것 같아요. 작년에 사셨어요. 네네. 그럼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셨어요, 혹시? 안 했어요. 못했어요. 추가 매수 안 하시고 그냥 매수하자마자 그냥 계속 떨어진 거네요? 네네. 그래요. 자, 근데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제가 보니까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거예요. 아, 그제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하락이 좀 멈출 거라고 보셨나 봐요. 이 보니까 여기서 매수 가격이 여기니까. 좀 빠졌다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동안 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여기서 네. 또 이거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지신 것 같은데 좀 아쉽게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네. 보니까 이제 실적도 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았죠. 네네. 그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1% 지금 작았죠. 줄어들었죠. 예,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네. 실적이 아주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물론 매출액과 대비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순이익 따져보면 약 한 10% 정도가 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익률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어쨌든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추가 매수를 혹시 고려하고 계세요? 네. 그래요? 얼마나 하실 생각이신데요? 10% 정도 더 하려고. 10% 정도요? 그러세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그래요? 바닥을 네. 좀 잡고 있는 것 같죠? 뭔가 좀 그죠? 왜냐하면 지금 5,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온 거니까 네. 이러다가 올라와 버리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해야지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하락이 아직은 이 저점이 확실히 잡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대로 그냥 올라가 준다면 그냥 가져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6,000원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6,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5% 정도만 추가 매수해도 단가는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수가에서 위에 나오는데요.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어쨌든 지금 목표는 뭐예요? 손실 없이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매수가 회복이 됐는데 힘이 되게 좀 아직까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때는 연락 한번 주셔도 되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연락 주시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목표가는 네. 추가 매수했을 때 이제 매수가가 떨어진 그 가격을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네. 매수는 6,000원 아래에서만 하세요. 아직은 시장이 변동성이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 종목도 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어때요? 많지가 않아요, 아직은.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차분히 좀 있다가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더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늘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성급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뭐 정답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100%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시각에서는 지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쯤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매수하실 때는 좀 기다렸다가 6,000원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에요? 네, 삼성 SDS요. 네.
네, 16만 4천 원에 25%요. 16만 4천 원에 25%요. 네네. 자, 16만 4천 원. 네.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신 지가 그죠? 조금 됐죠?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혹시 이거 상담을 저한테 받으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아, 전문가님은 아니고 딴 전문가님한테 뭐 옛날에 받았어요. 한 1년 그래요? 1년 전에요. 네. 자,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배당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됐는데 매출 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4.2%가 늘었고 네. 영업이익은 12.7% 정도가 늘었어요. 네. 그럼 실적은 그래도 좀 잘 나온 편인데 네. 그런데 이제 삼성 SDS의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네. 제가 볼 때 네. 지금 삼성 SDS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룹이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힘이 떨어졌죠. 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SDS라는 회사는 삼성그룹에서 IT 네. 쪽의 그 이제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 네. 특허를 굉장히 많이 네.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어쨌든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실적도 네. 괜찮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 업황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4천 원이면 단가 차이가 좀 네. 많이 나요. 그럼 혹시 네. 오늘 저한테 이제 궁금한 전화를 주신 게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예요? 혹시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추가 여러 매수를 더 만약에 이 종목은 만약에 그냥 가져가서 손실 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냥 가져가실 거고 만약에 네. 추가 매수를 무조건 해야지만 원금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추가 네. 매수를 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비중이 혹시 그 추가 매수한다면 얼마 정도를 몇 프로 정도를 더 하실 수 있으세요? 한 10%요. 10% 정도요? 네. 10% 정도로 더 하신다. 그것도 저는 네. 괜찮은 방법 같아요. 10% 정도라면. 네. 그리고요. 네. 만약에 네. 그 추가 매수하신다면 이건 떨어졌을 네. 때보다는 이번에 올라오면 네. 13만 원. 네. 13만 원을 회복을 하면 차라리 그때 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냥 가져가셔도 사실 저는 조금 시간 투자만 한다면 손실 없이 네.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추가 매수를 감사합니다. 굳이 뭐 안 해도 굳이 뭐 네. 이게 부담스럽다면 안 해도 네. 돼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굳이 막 나는 추가 매수 무조건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추가 네. 매수는 13만 원 넘어갔을 때 하시는 게 좋고 네. 만약에 뭐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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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까지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냥 네.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황민영 네, 멘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BHI. BHI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3,000원. 비중은 20%입니다. 24,000원의 비중 20%요? 23,000원의 비중 20%예. 23,000원이요? 네.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좀, 오래는 안 됐습니다. 좀 됐는데, 예. 혹시 그 설 연휴 전에 사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이거 그런데 지금 네. 비중은 20%를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숫자가, 예. 비중이 20%인데 금액이 크다는 거죠. 예, 되게 많이 큽니다. 오. 근데 되게 저는 많이 지금 큽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이 가격에서 네. 그 많은 금액을 지금 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 혹시 왜 사신 거예요? 이거는? 혼자 원전 쪽이라고, 어떤 거요? 원전 쪽이라고, 원전 쪽인, 네. 그 샀는데, 예. 그래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는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솔직히요. 지금 주식하신 지 오래 안 됐죠? 네. 그죠?
오래 안 되신 이제 안 되셨기 때문에 이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요. 예. 만약에 이 종목이 뭐 다음 주에 올라서 수익이 나든 네. 뭐 수익이 났다고 해서 실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빠지면 손실이 커요. 분명히. 그렇죠? 저 빠질긴가 예. 빠질 수도 있죠.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이익이 나겠죠. 그렇죠? 그럼 기분이 좋을 거예요. 돈을 벌겠죠. 그런데 만약에 빠지면 나는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해 보면 어때요? 되게 힘들지 기분이 안 않겠어요? 좋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는 되게 신중해야 돼요.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또 고점이 나오고 또 빠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또 빠지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 매수한 거에서 마이너스 50%가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생활이 되시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알면 알수록 신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위험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근데 위험하게 투자하는 걸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올라갈까 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LNG 이슈로 선박 이슈로도 올라가기도 했고 뭐 원전 쪽도 앞으로 원전이 뭐 좋아진다 해도 업황이 바뀌어 버려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 많이 떨어진 거 아세요? 맞습니다. 그래 오늘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왜 빠졌는지 모르죠. 네. 왜 모르죠. 빠졌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네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중국에서요. AI 새로운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어요. 발표가 됐죠. 네. 그동안에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럼 투자가 그만큼 많이 안 되면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AI 때문에 결국은 전력적 투자를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투자를 그만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원전도 역시 가성비 좋은 원전도 투자를 지금 그만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테마가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원전주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원전 쪽도 이제 끝나나? 이렇게 이제 시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2만 원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손절가 2만 원 잡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라도 반등 나와서 뭐 내가 원금 투자 금액보다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투자 금액 이제 회수가 된다. 그러니까 23,000원이 오거나 23,000원보다 좀 올라오면 그럼 팔고 나오세요. 그럼 이거 매도하면 그 다음에 바로 주식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액을요. 지금 투자 금액이 많잖아요. 그죠? 되게 많습니다. 투자 금액의 10분의 1로 줄이세요. 다 그냥 은행에 10%만 남겨놓고 은행에 다 넣으세요. 일단은 10%로 먼저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알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금을 좀 늘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투자하면 다 망해요. 다 잃어버려요.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2만 원 손절가 잡고요. 올라오면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TCC 스틸이고요. 네. 29,800원에 15%입니다. 29,800원이요. 예, 15%요.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사니까 바로 31,100원, 200원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좀 또 오르지 않을까 싶었더니 그대로 뚝뚝뚝 떨어져서 네.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종목을 사신 이유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나요? 전에 이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낙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를 적에도 그냥 몇천 원씩 쭉쭉 올라가고. 주가의 그때 변동 보니까- 뭐 이런 걸 봤나 봐요. 네, 좀 많이 별풍선 떨어졌고. 크고 그러다가 한 5, 6만 원씩 가고 그러길래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저점이다 싶어서 좀 매수를 해봤어요. 이게 지금 속도 강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 TCC3. 근데 이제 속도 예. 강판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이게 소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 경제 상황이 되게 중요하죠.
경제 네네.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주죠. 거기다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배터리 쪽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예, 예. 어. 배터리 그죠? 쪽도 있는 것들. 예, 예. 근데 그 배터리 쪽도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업황이. 네. 그러니까 주가가 네네네. 떨어진 데는 명확한 이유가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샀다. 근데 예전에 보면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많이 얼마 전 떨어졌죠. 얼마 전 보니까 여기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네. 저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죠? 그렇죠. 이게 단순한 이유. 사실 차트 보신 거예요. 맞죠? 예. 네, 차트를 보시고. 근데 제가 볼 때 TC스틸은 매수하신 가격은 높지가 않아서 네. 뭐 3만 원 정도면 이게 탈출이 가능해요. 이 탈출이라는 말을 쓴 건 지금 당장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1월 달인가 그때 샀는데 사자마자 한 1,200원이 오르더라고요. 잠깐 올라갔다 빠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잠깐 올라갔다 빠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나요? 안 좋죠. 실적은 자, 그때요. 그거는 일단 2023년도에도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경제 상황은 2024년도에도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실적이 좀 안 좋은 거고. 올해 네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뭐 소비 회복이라든지 뭐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만 앞으로 올해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 기대감은 좀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네. 이게 눈에 띄는 실적이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이제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네. 네, 그냥 네네. 저는 좀 기다렸다가 3만 원,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이제 올라오면 회복되면 3만 원 부근에서는 그냥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네. 시기가요. 종목들이 네. 뭔가 좀 많이 바뀌어요. 손바뀜이 많이 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이제 설 연휴 지났죠. 다음 주부터 해서 아마 네. 종목들도 변화가 좀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맞는 저 지금 종목을 사시는 게 좋을 욕심부려가지고 것 같아요. 한 4만 원까지는 봤었는데 무리했구나. 4만 원까지 본다는 거 만약에 내가 시간 투자를 정말 길게 하실 수 있다면 네. 가도 되죠. 뭐 내년도까지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1, 4분기 정도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1분기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뭐. 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딱 그냥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자, 현대자동차 22만 5천 원에 20%예요. 현대차요. 네, 25만 5천 원?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 네, 네. 자, 이거 지금 비중이 몇 프로라 그랬죠? 한 20%예요. 20%. 네, 이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됐나요? 예, 얼마 안 됐어요. 한 3주, 한 달, 3주 정도 됐겠나?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네. 자동차 업종이 이제 그 업종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사신 거예요? 이번에 뭐 실적이 최고 잘 나왔다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요. 네. 얼마 전에 주가가 올라간 건 이제 엔비디아 이슈로 올라가긴 했죠. 예. 그죠? 혹시 그 뉴스 안 네. 보셨어요? 못 만들. 그래요. 엔비디아 뉴스로 한번 올라갔었어요. 지난번에 올라갔던 거. 올해 초에 올라간 예. 건.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쪽이죠. 그런데 네. 이제 올해 과연 이제 업황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올해 업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예요.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의 정책이 뭔가요? 관세 정책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관세 올린다고요. 지금 바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올리겠다고. 네, 내일부터 올린다. 네, 맞아요. 2월 네. 1일부터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는 이제 기아하고는 그룹이죠. 네. 자동차 쪽이 그동안 이제 그 멕시코 쪽에 거기 네.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이제 넘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 멕시코 쪽 관세를 올려버리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럼 피해를 볼까 안 볼까요? 피해를 보겠죠. 네, 보겠지. 그리고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그동안 이제 세계 시장에서 그동안 실적이 좀 좋았죠.
근데 네. 어디서 실적이 좋았냐면 미국에서 실적이 좋았어요. 예. 미국의 판매가 좋았어요. 그럼 미국에서 그 트럼프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한테 그만큼 이득을 많이 이제 많이 취하고 있는 나라나 그 업종에 당연히 규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관세 그러면 올리겠죠. 좀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쪽은 제가 볼 때는 이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은. 당분간은 좀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얼마 지금 근데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지금 뭐 유지를 이제 올해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뉴스 보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동차 쪽은 특히나. 그래서 가면 네. 네. 다만요, 이제 이건 있어요. 현대차는 우리나라 대표주예요. 그죠? 네. 국내 증시가 올라가면 대표주 쪽으로 먼저 수급이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일시적이나마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걸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아, 손절하는 얘기네. 일단 올라오면 그때 파는 거죠. 올라오면.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쪽에 지금 전기차 이제 현대차도 기아차도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비아디도 우리나라 진출해가지고 전기차를 판매를 하죠. 그죠? 이 네. 경쟁이 또 심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목표가는 저는 이렇게 해요. 이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떨어졌을 때 팔지 마시고 매수가 회복되면 네. 그때 정리하고 나오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바로 내일부터예요.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날이 지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이죠.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는데요. 자, 오프라인 강연회는요, 안산에서 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요, 대동서적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로 오시면 사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 강연회장 많이 오시면 제가 또 지금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 설 연휴 지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설 연휴 이후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예요. 매수 가격 비중 28,550원이고요. 비중은 15%. 자, 본전 회복이 가능할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550원이에요. 그러면 자, 그동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을 봐도 추가 매수를 혹시 하셔서 단가를 떨어뜨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수한 가격이 뭐 되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높아 보이죠. 길게 보면 지금 가격은 이제 매수한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가도 2022년도 최저점 이 가격대 부근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익 IPS 이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다 보니 또 오늘도 한 4%가 밀렸죠. 거기에 IT 업황이 이제 회복 신호가 잘 안 나오고 있고 삼성도 원익 IPS가 또 삼성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주가도 좀 힘이 없으니까 본전 회복이라는 이제 만약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익 IPS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저는 그 가격보다 더 많은 상승이 분명히 나중에 올 거라고 봐요. 이게 올해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의 분위기가요. 지금 설 연휴 전하고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동안은 지금 최신 이 HBM 이 관련주들만 막 올라갔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중국 때문에 좀 뭔가 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 저사양이라든지 이제 저가 모델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도 본다면 뭐 최신형 반도체보다는 이제 범용 반도체 쪽도 분명히 이제 뭔가 좀 시각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하이닉스가 이번에 큰 타격을 받은 거지 삼성 쪽은 오히려 나중에 본다면 오히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는 지금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매수한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유 그리고 나중에요. 목표가는 일단은 3만 원 정도까지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익 IPS 알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SPG예요. 매수한 가격이요. 32,0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32,000원의 비중 10%. 오늘 평단 32,000원에 반을 매도하셨다고? 나머지는 얼마에 매도할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32,000원의 매수가 평균 단가였다는 건 이 종목을 꽤 오랫동안 갖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오늘 일단 파는 건 비중이 지금 10%에 20%였다는 건 잘 파신 거예요.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다 밀리긴 했는데 아직 시세는 남아있어요. 살아있고 저 같았어도 사실 이제 절반 정도 정리하고 나서 지켜보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거래 대금 잠깐 볼게요. 최근 들어서 거래가 늘기 시작했거든요. 거래들도 많이 늘기 시작했고 로봇 쪽은 올해는 어쨌든 테마가 좀 많이 있는 이 섹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SPG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나머지 그 물량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흔들어도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34,000원 정도로 봅니다. 이미 절반 덜어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뭐 흔들어도 좀 지켜보시고 34,000원 정도 해보게 되면 그때 저는 이 종목은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일단 34,000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시세가 아래쪽으로 붙기 시작해서 만약에 딱 34,000원이 와도 바로 팔지 마시고요. 34,000원 오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오는 거 이제 그 올라올 때 34,000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SPG 목표가는 34,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경동나비엔요. 경동나비엔. 예,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이틀 동안에 그렇죠. 놀래갖고 언제 팔아야 될지 상담드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3,000원에 10% 정도. 83,000원에 10%요. 83,000원인지 82,000원인지 하여튼 10%예요. 83,000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예. 10%면 지금 수익이 낮다 빠진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요. 경동나비엔의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실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왔죠. 근데 예, 주가도 근데 많이 그렇게 올랐어요.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크게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갑자기 확 내리대요. 그렇죠. 이게요. 실적이 제가 봐도 되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전분기 대비에 늘어났고 그 영업이익과 예. 뭐 다 비교해야 되지만 어쨌든 예. 매출도 늘고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실적이 안 예, 좋으면 예, 그거 자체가 예. 쇼크예요. 그래서 이 주가도요. 경동나비엔의 주가는 그동안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나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치에 예.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았으니 당연히 올라갔던 게 지금 빠지는 거겠죠. 예.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리고 경동나비엔이 이 회사는 이제 언제 실적이 좋아지냐면 보통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예, 난방을 많이 겨울철. 때는 겨울철이겠죠. 예. 근데 이제 겨울 시즌이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겨울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예전에 올라갔을 때 10만 원 넘어가고 했을 때 그때 정리를 좀 하셨어야 돼요. 그때 더 올라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안 하신 거잖아요. 너무 잘 가길래. 그렇죠? 원래 그래요. 올라갈 때는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아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걱정이 되죠. 아, 그때 팔 걸 후회를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예. 어려운 거예요.
경동나비에는 예. 지금은 오늘까지 해서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고 예. 이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예. 반등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예. 한 9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아야죠. 안 팔 걸요? 팔아야죠. 이거 예전에 10만 원 넘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면 그때 좀 이번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 기대 때문에. 자,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장에 예. 8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정리하세요. 예. 아, 예. 네, 뭐 9만 원까지 바라지 이제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8만 5천 원 예. 위로 올라오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아, 예. 지금은 예. 빠져나올 때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예. 종목인가요? 슈어 소프트 테크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030원에 10%입니다. 6,030원에 10%요. 예. 이거 얼마 전에 샀나 봐요? 예. 어, 절전에요. 뭐라고요? 절 앞에 샀다고 했어요. 절. 아, 네. 설 연휴 전에 사셨다는 거죠? 예, 예, 네. 예. 그러면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현대차 뉴스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현대차하고 엔비디아하고 동맹 그 뉴스 때문에 사신 거죠? 예. 예. 네, 스마트카 이쪽 그 관련 주를 사신 것 같은데 근데요 재료가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이미 뭐 뉴스가 예. 나왔고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예. 지금은 재료가 한번 소멸돼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그 당시 재료가 좀 많이 큰 재료가 나온 거라서. 예. 근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쪽은 일단 관심을 두고 보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 이 시기에 사셔가지고 예. 일단 보유는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보유는 하셔야 되고 손절가를 잡는다면 예. 손절가도 좀 밑으로 많이 잡아야 돼요. 한 5천 원 정도. 손절폭, 이게 5,000원 변동성 밑으로 정도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들 수도 예. 있어요. 하지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도 되게 이제 그 자율주행 쪽은 분명히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엔비디아하고 현대차도 동맹 뉴스가 나온 것도 바로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 5천 원 정도 위쪽에서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좀 지켜봤다가 나중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예. 지금 뭐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목표 가격은 저는 6,500원 정도 잡아놓고 올라오면 팔고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예. 손절가는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손절가는 좀 예. 넉넉히 잡아야 돼요. 5,000원 잡으시고 아, 예, 이 예. 위에서만 뭐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예. 나중에 올라올 때는 6,500원이에요. 거기에서만 예. 정리 잘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인크로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480원에 10%. 9,480원이요? 네. 이거 올해 작년이네요? 네, 작년 3월에 산 것 같은데 네. 그 10,000원대에서 사서 중간에 추가 매수 하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왜 사신 거죠?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어떤 거요?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그래요? 아, 네. 자, 제가 지금 이 회사가 광고 관련주예요. 광고 용역 쪽. 근데 광고 쪽이 지금 이제 업황이 지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왜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광고를 한다는 건 기업이 제품을 이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죠. 그죠?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고도 하나의 투자예요. 광고를 했을 때 네. 그만큼 그 이상의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사람들이 그 소비를 잘 안 해요. 그러면 광고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럼 광고 사업은 이 이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지금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인크로스는 제가 그 당시에 왜 이걸 매수하셨을까? 제가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매수하셨을 때 매수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도 되잖아요.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만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 회사의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거래가 없죠. 사람이 관심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거 지금 그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래가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외를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럼 지금 그나마 이제 아래에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씩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추가 네. 매수도 사실은 좀 어렵고. 그럼 기다린다면 이제 1년 정도의 어떤 여유 기간을 두고 나서 좀 기다린다면 혹시나 몰라요. 왜냐하면 광고 쪽이 이제 1분기가 지금 1월부터 3월이죠. 네. 1월부터 3월 달이 광고 쪽이 가장 안 좋은 비수기예요. 이때 네. 실적이 제일 안 좋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풀리려면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풀려야 되는데 그럼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거래가 없기 네.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해도 이제 추가 매수는 할 수가 없고 목표가는 일단 저는 8,500원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세요. 8,500원. 네. 그리고 8,500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는 그냥 이 종목 탈출하시죠. 그 다른 종목으로 네. 결제해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 8,500원까지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선 네. 추매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거래가 나중에 없어요. 매수하라고.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네, 매수가 30%. 얼마요? 16만 4천 원에. 16만 3천 원에 예. 30%. 30%. 예.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많이 올라왔어요. 오, 이 삼성전자 쪽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아시죠? 그렇죠. 네, 휴머노이드. 예. 근데 지금 오늘 많이 올랐는데 혹시 안 파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거 50% 가지고 있다. 네. 이 시장을 20% 팔고 30% 나왔어요. 아, 그런데- 20%를 팔고 30%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에서 많이 손해가 나서 네. 그걸 복구 올려니까 이제 이걸로 복구 올려고 기다리고 이걸로 있어요. 일단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 장기로 전부 얼마까지.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거 성공했어요. 예. 로봇 쪽 그래 좋아요. 삼성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뭐 이 소식 좋아요. 뉴스가 예, 나왔죠.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온 거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기에 있어서 뭐 대장주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예. 있는 기업인데 그런데 오늘 시간 외에서는 어때요?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예. 시간 외에서는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요. 오늘 시간에 안 보셨나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안 봐.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 오늘 하락 재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상승 재료가 몇 개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중에 이제 이 종목 이제 그 로봇 쪽이 삼성 쪽에 이슈를 타서 올라간 거지. 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더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려웠던 상황이긴 해요. 근데 예. 수익이 일단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수익은 지켜야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손절가는 28만 원. 28만 원. 네, 요건 손절가 좀 칼같이 좀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예. 만약에 뭐 다음 주에 이제 주가가 28만 원 손절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예. 30만 원 넘어가면 정리하고 나오세요. 충분히 이 정도면 그래요? 수익 챙기고 나올 자리예요. 30만 원 나와야 돼요. 네, 30만 원 넘어가면 그때 이제 네. 보면서 뭐 계속 파세요. 조금씩 30% 예. 비중 많으니까 10%씩 예, 팔면 그래요.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정리 잘하고 나오세요. 이거 수익 예, 잘 예.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확 밀려버리면 아까워서 못 그렇죠. 팔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매입니다. 네. 누르메카라 5% 샀는데 이것도 올라가려나 모르겠어요. 뉴로메카요. 매수 가격은 얼마예요? 3만 원에 5%. 3만 원에 5%. 네.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긴 한데요. 그렇죠?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올라가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나오면 좋죠. 근데 앞에서도 지금 뭐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라갔어요. 예. 앞에서도 지금 상담한 거 들으셨죠?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그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것도 5만 원 갔잖아요. 지금 3만 원 가격인데 예전에 가격이 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죠. 네.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나요? 달라요? 달라요. 네,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요. 자, 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를 잠깐 보면은 주가가요. 여기 밑으로 안 밀렸었어요. 정확히 따지면 이제 3만 원 아래쪽으로 밀리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등주면서 올라갔던 거죠. 하지만 이미 밑으로 빠졌죠.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네.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래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요. 그때하고 비교해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어쨌든 지금 한번 이거 볼까요? 시간에서 이게 조금 빠졌네요. 뉴로메카는.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보고 있다가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아 수익이 난 상태에서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아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손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아쉽죠. 근데 물론 이제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 배가 아프죠. 하지만 내가 안 팔아서 수익인데 손실로 가는 것보다 내가 수익을 챙겼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이거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아요? 손실 보는 것보다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고. 그리고 뉴로메카는 거기에 대장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5%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가질 필요 없이 이번에 32,000원 요 가격 위에만 올라가면 저는 수익 내고 나오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32,000원. 네, 32,000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번에 유튜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인데요. 바이넥스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22,000원이고요. 비중이 10%예요. 22,000원에 10%. 이거 오늘 산 거는 아니겠죠? 오늘 샀을 수도 있겠는데요. 가격을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미국 FDA 승인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거래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매수했다면 매수하고 나서 지금 이제 손실 중이신데 어쨌든 재료라는 건 들어왔고 시간에선 좀 빠지고 있지만 바이넥스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를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목표가를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죠. 지금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차트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이 전고점이라고 하죠. 이 막혀있던 이 물량들 이거 돌파하고 나서 오늘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것 때문에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오늘 변동성도 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2%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이 종목은요. 단기로만 보세요. 자, 다음 주에요. 오늘 23,000원까지는 아니고 22,600원. 오늘의 고점 가격입니다. 이 가격 위로 올라가면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요즘에는요. 이 재료가 오랫동안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고점 자리 넘어갈 때 정리만 하고 나오시면 그래도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22,000원 위로 올라갈 때 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넥스까지 종목 상담 알아봤고요. 여러분, 내일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저는 안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